파산관장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부파산과 관련된 건데요. 채무자는 이제 가정주부지만 배우자의 어떤 사업상 거래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쓴 것 때문에 이제 시달리다가 같이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속행 신청, 이거 되게 오랫동안 조사를 했지만 최종적으로 면책이 됐습니다. 채무자는 2006년에서 2012년 광진구의 아들 명의 임차 여기에 사셨고요. 2012년, 2017년은 용인시 사돈댁에 주소를 옮겨놓은 겁니다. 채권자의 추심을 좀 피하기 위해서. 이 채권자가 한 명 있죠. 이 채권자의 이 사유는 나중에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2017년부터 현재 영등포구 며느리 지인 주거지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만 옮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7년부터는 며느리 소유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부가요. 채무자는 1972년부터 현재까지 가정주부입니다. 파탄 원인은 2001년경인데요. 92년 8월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입니다. 채권자는 의류 도매상을 하는 사람인데 채무자가 의류를 수출입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의 결제를 하였으나 환율로 환산한 돈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됨. 현재는 폐업 후 경제활동을 중단한 상황이기에 채무를 상환할 길이 없어 파산을 신청함. 배우자가 이제 거액의 채무를 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증을 선 상황에서 2001년 이후부터 갚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채무자 본인 있고요. 가정주부고, 그 다음에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딸은 학교 교사고요. 아들은 뭐 제작 기획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도 여기 이제 73세 있죠. 이분이 이제 같이 부부 파산을 신청한 겁니다. 그 다음에 노모가 계시고요. 파산 채권은 이게 채무가 92년부터 발생해서 원금은 이것뿐이 안 되지만 이자까지 한 4배 정도 늘었죠. 약 5배, 5배 정도. 한 6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거의 한 8억 4천 되고요. 재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자녀 재산이 좀 있는데요. 이건 여기든지 초안이라서 아마 생략을 했을 거예요. 이건 이제 이 사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97년 부도 이후 채무자 및 가족의 변동 내역을 철저하게 조사해달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제 혹시 채무자가 98년 이후에 자녀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취득했다는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아들하고 딸은 재산이 없고요. 며느리가 있는데 며느리도 그 소득 활동이라든가 이런 경력, 그 다음에 그 자금 출처가 충분히 소명돼서 채무자 부부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정리했습니다. 97년경 부도 당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없었습니다. 금융권 채무도 없었고요. 그야말로 채권자 상인 대 상인 간이 거래해서 아마 일본인가 얼로 수출을 했는데 그게 클레임이 걸려갖고 대금을 결제를 못 받으니까 자기도 결제를 못한 사안입니다. 여기에 다른 채권자라든지 다른 금융기관, 이건 특이하게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 이후에 채무자의 배우자가 아들과 주민등록을 함께 했으나 실제로 장기간 일본에 체류하면서 채무자의 계좌가 아닌 가족이 차명 계좌를 통해 재산을 은닉해 놓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걸 철저히 조사해달라. 그래서 뭐 계좌는 사실 뭐 철저하게 조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부동산이라든가 금융자산, 부동산 같은 걸로 뭐 간접적으로 추적을 해봐도 아들 명의로 딸 명의로 해놓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들 딸을 일본에 이제 유학을 시켜서 거기서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나와서 이제 교육비나 생활비로 아마 소진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의 주소지에 강제집행 실시를 했어요. 이분이 실제 거주지가 아닌 이유로 강제집행을 실시하지 못했고, 결국 이제 그 아까 뭐 사돈댁 아니면 며느리의 지인 일로 이제 전입신고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이제 아마 며느리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뭐 일본에서의 어떤 경제 활동,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뭐 파악이 불가능하죠. 다만 간접적으로 국내의 어떤 재산 관계, 금융소득이라든지 부동산 자산 취득이 없었으면 뭐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면책이 된 사안입니다. 채권자는 물론 상당히 좀 억울하죠. 사실은 자기가 그 수많은 의류를 공급을 하고 그 이분이 이거를 일본으로 수출했는데 거기서 뭔가 클레임이 걸려서, 그럼 클레임이 걸리면은 3자가 합의를 해야 되죠. 사실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런 문제 때문에 당신이 물건 중에 뭐 대금 결제를 얼마 서로 이제 손해를 좀 보면서 적절하게 위험을 분담했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게 이제 서로 소통이 불가능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소송으로 번지면서 이 도매상이 여기 이제 소매상한테, 수출상이죠, 이제 대금 결제를 못했다는 이유로 이제 거액의 소송을 건 다음부터 채무자 입장에서도 어떻게 이거를 갚을 여력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뭐 한 30년 만에 면책은 됐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